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경쟁자가 생겼는데 그 경쟁자가 물건을 원가보다 싸게 그것도 무한대로 쏟아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한국 철강 업계가 딱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물건들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2026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특정 철강 제품이 4년 만에 무려 1100배 폭증했습니다. 1은 100%가 아닙니다. 1은 100배입니다. 공장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물량이 쏟아져 나올까요?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숨통을 끊으려는 거대한 라벨가리 사기극입니다. 오늘 그 교묘한 수법과 우리의 대응책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2026년 2월 9일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하셨을 겁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산 스테인리스 강판 수입량이 2022년 대비 1100배나 늘어났습니다. 보통 수입량이 2배만 늘어도 급증이라고 하는데 1000배가 넘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더 황당한 건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말레이시아 현지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과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나라에서 전 세계 사과 수출 1위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미스터리의 정체, 바로 우회 수출, 쉽게 말해 택가리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철강을 배에 싣고 잠시 제3국에 들릅니다. 거기서 컨테이너만 바꿔 싣거나 아주 간단한 가공 신육만 한 뒤에 원산지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순식간에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나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둔갑해서 한국 항구에 도착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 돈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엄청난 관세 장벽을 세웠습니다. 갈 곳 잃은 중국산 철강인 일명 밀어내기 물량이 관세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 국가들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서구권이 막히자 그 물량이 전부 한국 시장을 덮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 가짜 라벨 철강이 한국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의 상황을 볼까요? 2025년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거나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입니다. 철강은 장치산업이라 공장을 24시간 돌려야 이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재고가 쌓이니 공장 가동률을 줄여야 하고 가동률이 줄면 원가는 더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네, 중국산 짝퉁 철강은 한국산 정품보다 톤당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저렴하게 들어옵니다. 건설 현장이나 중소제조 공장 입장에서는 당장 싼 가격에 유혹을 뿌리치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국내 철강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덤핑이라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아서 상대방을 다 죽인 다음 시장을 독점하면 그때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죠. 실제로 중국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국 철강사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수출해서 재고를 털어내자는 식입니다. 그 폭탄을 지금 한국이 고스란히 맞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말레이시아 우회 수출은 한국의 반덤핑 규제를 비웃듯이 피해갔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에 이제 관세를 매기니까 서류상으로만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관세 0% 혜택을 받은 거죠. 이건 마치 수능시험장에 대리시험자를 보내놓고 신분증만 위조한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가 2026년 2월 칼을 빼들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이 우회 덤핑 혐의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어도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국내 중소철강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기업인 포스코나 현대제철도 버티기 힘든데 중소기업은 오죽할까요?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단순히 철강 회사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를 전방 연쇄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제품까지 철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내 철강 생산 기반이 사라지고 중국산에 100% 의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중국이 이제부터 철강값 2배로 올려라고 해도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과거 요소수 대란 때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으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요. 게다가 품질 문제도 심각합니다. 원산지를 속여 들어온 저가 철강제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여러분이 타는 차에 쓰인다고 상상해보세요.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검증조차 안 된 깜깜이 자재들입니다. 미국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자국 철강 산업을 안보자산으로 규정하고 철통 방어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확대하며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전 세계가 문을 닫는데 한국만 문을 열어두면 한국은 전 세계 악성 재고의 쓰레기 하치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1100배 폭증 사태는 단순한 통계의 오류가 아닙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의 감시망이 얼마나 허술한지 간을 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다음은 베트남,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를 경유한 물량이 또다시 쏟아질 겁니다. 정부는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수출국 현지 공장의 전력 사용량이나 인력 현황까지 대조하는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장은 안 돌아가는데 물건만 나온다면 그건 100% 가짜니까요. 또한 덤핑 판정이 나면 소급 적용을 통해 그동안 안 낸 세금까지 모조리 징수하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도 마냥 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고부가가치 제품, 즉 중국이 쉽게 따라하지 못하는 기술력 있는 강철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범용제품 시장에서는 가격으로 중국을 이길 수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산 설비도 없는 곳에서 수입이 1100배 폭증했다면 그것은 시장의 수요가 아니라 조작된 공급입니다. 둘째, 싼 가격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은 그 희생자가 한국의 철강 노동자들입니다. 셋째, 공정한 무역 룰이 깨진 곳에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약탈만이 남습니다. 자,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리고 국민으로서 이 문제를 단순히 기업 간의 싸움으로 봐선 안 됩니다. 우리 산업의 뿌리가 썩어가면 그 위에 지어진 우리의 일상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국철강은 생존을 건 골든타임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기업의 혁신, 그리고 불공정 무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100배 폭증한 가짜 원산지 철강,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뜨거운 토론이 우리 산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경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화면 암전.